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습니까? 뼈도 지키고 단백질도 챙기려고 정성껏 식탁에 올리신 그 두부 한 모. 그런데 그 두부 옆에 어떤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실 두부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두부가 아닙니다. 바로 두부와 함께 드시는 그 음식들입니다. 오늘 저는 두부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조합 3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상극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어르신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 건강을 곁에서 함께 지켜온 최태현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을 때입니다. 그 억울함과 허탈함이 담긴 눈빛 앞에서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어르신의 콩팥은 30대의 콩팥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50년 넘게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낡은 정수기를 매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필터가 깨끗한 물을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콩팥 필터, 즉 사구체가 바로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여과 기능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콩팥이 어르신께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하얀 순두부, 그 위에 송송 썰어 얹은 초록빛 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두부 위에 파를 얹는 것은 한국 요리에서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익숙한 장면을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파는 그 자체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부와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두부를 챙겨 드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칼슘이 아니십니까? 약해지는 뼈를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폐는 인, 유황, 그리고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부의 칼슘이 뼈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칼슘을 처해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귀한 칼슘이 몸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혈액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면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이 칼슘을 걸러내느라 이미 지친 어르신의 콩팥이 추가적인 부담을 받게 됩니다. 뼈는 뼈대로 약해지고 콩팥은 콩팥대로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한번 약해진 뼈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칼슘이 식습관 하나로 조용히 낭비되고 있다면 아무리 두부를 열심히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살 김선희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두부를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할 때마다 수치가 개선되지 않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식사 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맵기 두부 위에 파를 듬뿍 올려 드시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셨던 것입니다. 두부를 통해 챙기시려던 칼슘이 정작 뼈에 도달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만큼은 파 대신 느타리 버섯이나 미역을 넣어 보십시오. 맛도 훨씬 깊어지고 콩팥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부가 있는 날 파는 잠시 쉬어가게 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밥상의 상징으로 여기시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어르신 건강한 식탁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잡곡밥에 담백하게 졸인 두부,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시금치 나물, 혹시 바로 이 그림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르신께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가운데 옥살산, 즉 수산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반면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각각 따로 드시면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위장 안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하면 물에 녹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콩팥 결석, 즉 돌의 주요 형성 경로 중 하나입니다. 마치 유리 조각처럼 단단한 이 결정체가 콩팥 안에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젊고 기능이 충분한 콩팥이라면 이런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어르신의 콩팥은 상황이 다릅니다. 배출되지 못한 미세한 결석 성분이 콩팥 깊숙한 곳에 쌓이다가 어느 날 소변의 흐름을 막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살 정수만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을 철저하게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끓여 드셨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안에 결석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 배출 경로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시금치만이 아닙니다. 근데 비트, 샐러리처럼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들도 두부와 함께 드실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저하된 어르신께는 남아있는 소량의 옥살산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부 드시는 날과 시금치 드시는 날을 따로 정해 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고기도 끊으셨습니다. 짠 음식도 멀리 하셨습니다. 오직 두부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병원을 찾아오신 어르신의 혈압은 오히려 높아져 있었고 다리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부어 있었으며 콩팥 관련 수치도 경고 수준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맹물에 삶은 두부만 먹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며 억울해 하시는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식사 방법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부가 너무 싱거우시다며 파, 마늘, 고춧가루가 듬뿍 든 양념 간장을 옆에 두고 두부를 흠뻑 찍어 드셨던 것입니다. 두부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매끈해 보이지만 미세한 구조를 들여다보면 스펀지처럼 수많은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두부를 간장에 찍는 순간 그 구멍들이 간장 속 나트륨을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겉으로는 하얀 두부를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나트륨을 함께 섭취하시게 됩니다. 나트륨은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여과 기능이 저하된 콩팥의 사구체가 높은 혈압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붓기가 있으신 분들은 두부 옆에 있는 간장 종지를 식탁에서 치워 주십시오. 그렇다면 두부를 어떻게 드셔야 콩팥이 가장 편안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 팩을 뜯자마자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부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응고제나 간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역과 기능이 저하된 콩팥에는 이런 성분도 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인 다음 두부를 통째로 넣고 2분 정도만 데쳐 주십시오. 뜨거운 물이 두부 속으로 스며들면서 불필요한 성분들을 녹여냅니다. 데친 두부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미세한 나트륨 성분까지 빠져나가 콩팥이 처리하기 더 편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목욕을 마친 두부는 콩 본연의 고소한 맛이 더 진해지고 식감도 탱글탱글해져 요리할 때도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간장 종지를 치우는 것,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자, 이제 나쁜 것들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두부에 이제는 어떤 짝꿍을 만나게 해드려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콩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기적 같은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신날 아침에 끓여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콩팥 건강에 있어서 이 조합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지만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요오드를 일부 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원료이며 이것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 전반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가 함께 식탁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부로 인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오드를 미역이 자연스럽게 보충해주고 갑상선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미역의 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입니다. 이 성분은 소화관 내에서 중금속이나 노폐물과 결합해 처해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콩팥 건강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살 오미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후 단백질이 무서워 두부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도 없고 두부도 없으니 기력이 떨어지고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일주일에 3번 소고기 없이 두부와 미역으로 끓인 국을 드셔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들기름을 살짝 두른 냄비에 불린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미리 데쳐둔 두부를 깍둑 썰어 넣습니다.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 심심하게 간을 맞춥니다. 2달 뒤 검사에서 어르신의 신장 관련 수치가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왔고 어르신은 이제 이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시겠다고 하실 만큼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물미역 한 팩과 두부 한 모가 어르신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은 미역국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고 콩팥 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콩팥이 걱정되어 단백질을 아예 끊으셨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끊은 뒤 오히려 기력이 더 없어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어르신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신체 전반에 지지 기능이 약해져 콩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지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육을 지키고 뼈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두부, 달걀, 토마토 조합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는 두부의 칼슘이 뼈로 흡수되도록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 단백질은 자연식품 중 생물가가 매우 높아 적은 양으로도 필수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소화가 잘 되고 콩팥에 남기는 노폐물도 적은 편이어서 어르신께 부담이 덜합니다.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콩팥 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생식 때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데쳐둔 두부를 으깨 넣고 썰어둔 토마토를 함께 볶다가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 형태로 마무리합니다. 간은 소금 대신 새우젓 국물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 감칠맛을 내십시오. 소화가 잘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가벼운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어르신의 뼈와 근육을 지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적절한 활용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부, 달걀, 토마토. 이 세 가지가 한 프라이팬에서 만나는 날 어르신의 몸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조합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확인했던 조합입니다. 제 진료실에 어느 날 밝은 표정으로 찾아오신 71살 최성민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동안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5번 이상 잠에서 깨셔야 했고 늘 피로하셨으며 소변의 거품도 자주 보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입이 마르고 기운이 빠지는 부작용으로 오히려 더 힘드셨습니다. 그런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식탁 위에 간장 종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생들기름 한 병과 볶은 통깨를 올려두십시오. 매일 아침 따뜻하게 찐 두부 위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뿌리고 통깨를 듬뿍 얹어 드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성분은 딱딱해지는 콩팥의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뿌리는 통깨 속 아연과 세사민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콩팥 세포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열을 가하지 않은 생들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센 불에 볶거나 끓이면 오메가3가 변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찌거나 데친 두부 위에 그대로 뿌려서 드십시오. 최성민 어르신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야간 빈뇨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식탁 위 양념 하나를 바꾸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양념을 치우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기름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부엌에 들기름이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 두부 위에 딱 한 숟가락만 뿌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콩팥에 쉬는 시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간장 종지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이 콩팥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도 값진 선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두부와 파가 만나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면 콩팥에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부와 간장이 만나면 과도한 나트륨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두부가 미역을 만나면 콩팥의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만나면 근육이 유지되고 염증이 줄어드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들기름과 통깨를 만나면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밥상 위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간장 종지를 치우고 들기름 병을 꺼내는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어르신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냉장고 안에, 어르신의 부엌 선반 위에 이미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십시오. 어르신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정성 가득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하루가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